네, 안녕하세요. 유원태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리뷰하려고 잠깐 켰습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경기는 동해안 더비였습니다. 이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열린 경기였는데, 홈팀 포항이 마지막에 엄청 분전했지만 결국엔 먼저 두 골 넣은 울산이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더비라는 이름의 경기에 어울리는 그 내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치열한 경기였고 내용적으로도 좀 볼만한 게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래서 또 축구를 보는구나라고 한 어떤 약간 로망까지, 그 홈팬들이 좀 많이 그런 어떤 뭔가 울컥한 걸 좀 느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재밌게 본 경기라서 오늘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글쎄 어디부터 풀어가면 좋을까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리는 게, 울산은 결국에는 이제 플랜 A를, 스타일들을 잘 유지하고 있다, 그 와중에 이제 약간의 어떤 변형을 주는 정도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또 이제 포항 측에서도 김기동 감독님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맞춤 전술을 어떻게 들고 나왔는지, 랑 거기부터 시작을 하면 좀 이야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 조금 포항 팬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특이할 만한 점은, 전민광 선수가 왼쪽 수비수로 나왔어요. 근데 보통은 센터백으로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오른쪽 수비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지까지 그 전민광 선수가 오른쪽 수비로 나올 때 많이 썼던 방법이, 이제 왼쪽 수비수는 강상호 선수가 나와서 이렇게 그냥 바꿔버리는 거죠. 이렇게 약간 변형 3백 같이 이렇게 뒤에 3명만 남겨놓고 강상호 선수는 자유롭게 올라갈 수 있는 형태를 많이 써왔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앞에 있는 믿을만한 윙포워드가 사라진 상황에서 강상호 선수가 여기 원래 뛰던 선수가 일로 올라온 상황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박승욱 선수라고 해서 이 K3에서 올라왔다고 하는데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연착륙을 했죠. 이 선수가 있는 상황에서 전민광 선수가 왼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진짜 생각을 해보면 왼쪽 공격을 안 하겠다는 뜻인가? 라는 걸로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전민광 선수가 원래 이렇게 공격 가담이 아주 많은 선수는 아니니까 수비적으로 하려는 건가? 수비에 신경을 썼습니다만, 이게 저는 굉장히 울산의 전략을 잘 파악하고 맥이 어딘지를 잘 짚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항상 울산의 공격은 측면이 중요하다, 측면에서부터 풀어가는 게 굉장히 많고, 그럴라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게 이걸 좌우로 찢어놓는 작업들을 굉장히 공을 들여서 한다. 이 수비수들을 예를 들면 뭐 바코, 오세훈, 여기 뭐 이동준, 이렇게 세 명이 세톱이 배치가 돼 있으면 보통 이렇게 네 명 수비가 이렇게 좁혀서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를 뭐 홍철이라던가, 오늘은 설령우 선수가 나왔지만 이쪽 측면이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를 5명으로 맞춰버리면 끌려 나가니까 이제 여기 좌우 공간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물론 이거를 이쪽 측면 윙포워드들이 커버해줄 수도 있고 여기를 미드필더들이 커버해줄 수는 있지만, 이게 어찌됐든 순간적으로 이렇게 4명만 있다 벌어졌을 때 순간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분명 약점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들고 나온 그 방법이 전민광의 왼쪽 슈프트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어떻게 그래서 막았냐면, 풀백들이 계속 올라오진 않으니까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바코 같은 경우는 중앙에도 자주 들어오고 이쪽에서 많이 움직이는 선수니까, 그다음에 여기 또 설령우 선수도 올라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기본적으로 오른쪽은 일반적인 포백에서 쓰는 것처럼 썼습니다만, 전민광 선수가 이동준을 거의 전담 마크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준 선수가 뒤로 내려가더라도 이렇게 따라 내려가고, 공 받으려고 그러면 바짝 붙어주고,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러면 이쪽이 비게 되는데 누가 커버를 치게 돼 있냐? 여기를 강상우 선수가 막는 겁니다. 강상우 선수가 잘 뛰고 개인 능력이 좋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베테랑까지, 뭐 베테랑이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경험이 풍부한 선수니까, 오늘 특히나 이쪽은 김태환 선수가 이쪽을 많이 이용하니까 이쪽을 같이 하는 거, 1대1을 붙여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김태환 제어 되지, 공격도 되지,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냥 1대1 붙여버리고 이동준을 제어하면서, 물론 이쪽에는 아시다시피 숫자가 뭐 오세훈, 박승욱이 아니 여기 바코가 있지만, 여기 박승욱, 그 다음에 권한규, 그랜트가 있으니까 이쪽 뒤는 어찌됐든 3대2잖아요. 여기 이 지역에서는 3대2니까 이제 이쪽에서 만약에 이쪽으로 정말 다른 뭐 이동경이 빠져들어간다 이런 상황이 오면 이제 한 명씩 땡기는 거죠. 얘 딸려 나가고 얘가 이쪽 맞고 이쪽을 다시 막는, 이쪽은 이제 일로 들어오고 팔라시오스가 이런 형태로 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왼쪽 풀백이 없는 느낌이고, 사실은 이동준을 잡기 위해서 전민강 선수가 나왔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게 또 일리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울산에 지금 이제 이동준 선수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이동준 선수는 좀 측면 라인을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였는데, 이게 지금 많이 바뀌어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그 부산에 있던 이동준 생각할 때랑 많이 다른 게 뭐냐면, 이동준 선수가 이쪽에 측면 플레이에만 능숙했을 때 능숙하다 이런 뭔가 선입견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 그러니까 한 중반쯤 한 6월쯤에는 조금 주전에서 밀리는 감이 좀 있었죠, 이동준 선수가. 근데 최근에는 또 완벽하게 또 주전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게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지만, 지금 울산에서 윙포워드들은 라인 밟고 서는 건 물론 필요하지만, 이 선수가 사실은 중앙 쪽에서도 능숙하게 움직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김인성 선수한테 기회가 덜 갖고 이적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는 게, 김인성 선수는 전형적으로 이 라인을 타는 어떻게 보면 클래식 윙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왼쪽에도 서긴 하지만 오른발 자비로 둘 다 잘하지만, 어찌됐든 라인 타는 걸 좋아하는 선수잖아요. 폭발적인 스피드가 있고 역습의 강점이 있고. 근데 지금 울산의 스타일에서는 많이 내려선 팀들을 상대할 수밖에 없고, 그러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안으로 좁히고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들을 더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동준 선수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이게 이제 지금 최근에 굉장히 잘 먹히고 있는 게, 이쪽 후방에서 오세훈 선수가 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중앙 수비수 두 명을 달고 다니는 거죠. 이쪽을 막아야 되니까, 머리를 따야 되니까 쉽사리 뒤로 물를 수가 없어요. 오세훈 머리가 위협적이니까. 그러니까 이 두 선수들이 앞쪽에 이렇게 대기를 하고 좀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을 때, 이동준이 이 뒤로 들어가면서 이게 단번에 이렇게 넘어가는 패스들, 이런 패스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게 나왔던 게 저번에 제 기억나는 거 강원전 때도 하나 있었던 것 같고, 하여튼 그 다음에도 이동준 선수가 이런 시도들을, 제가 명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어느 경기였는지, 이런 시도들을 굉장히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좋고, 그래서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걸 잡으려고 그러면 이쪽에 풀백이 아니더라도 센터백인 것도 어떻게 보면 괜찮은 거죠. 전민경 선수가 폭발적인 스피드는 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대인 능력은 당연히 좋고 높이도 좋으니까 단번에 넘기는 패스들에는 반응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배치를 해놓은 것 같아요. 물론 측면에서도 수비를 잘 해줬고요, 잘 따라붙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하나 깨진 장면이 있었죠. 그게 이제 결승골로 연결이 됐습니다. 원두재 선수 쪽에서 압박 딱 풀어내고 그 수비 뒤를 단번에 노려 들어갔는데, 이동준이 그냥 거기서 하나 일을 벌였잖아요. 물론 그 골키퍼의 약간 아쉽다고 해야 되겠죠. 약간 아쉽다, 성급하다, 그런 실수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없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벌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그 이동준 선수가 파고 들어가고 그 뒤를 노린 그 패턴이 결국에는 오늘도 적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전반전에 사실은 그렇게 포항이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울산을 잘 괴롭혔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김태현 선수가 올라올 때는 강상우 선수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5-3-2 형태로 가까이 이렇게 하게 됐는데, 여기서 또 중요했던 게, 이제 제가 몇 번 포항 리뷰할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공격수가 없잖아요. 포항의 공격수가 믿을 만한 공격수가 없다 보니까, 이 미드필더인 이승모 선수랑 고영준 선수를 오늘 최전방에 배치해놓고 전방 압박을 시키는데, 굉장히 성실하고 또 적극적이고 나이가 어린 선수들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붙여주면서 여러 가지 찬스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반 초반에 있었던 그 장면, 김기희 선수 걸 아마 고영준 선수가 뺐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 장면에서 한 골이 들어갔다 그러면 포항이 다르게 경기를 운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 흐름이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아무래도 이 선수들이 공격수들이 아니고 미드필더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마무리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포항이 가져왔던 그 콘셉트는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공격을 하면서, 그러니까 수비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이 강상우 선수가 무작정 내려가는 게 아니라 김태현 선수가 올라올 때 맞춰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수비는 4-4-2처럼 정상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이제 이쪽 올라오면 5-3-1로 변하는 형태인데, 결국에 이렇게 놓고 라인은 제가 좀 많이 낮게 잡아놓긴 했지만, 이렇게 낮게 안 잡아놓고 한 요정도까지 밀고 올라와서 이 좁은 공간을 틀어잡고 울산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감독님한테 오늘 질문 같은 게 나오면 참 좋겠다 생각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인터뷰 기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명절이라 가지고 아마 기자분들이 안 가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이런 어떤 울산의 고전했던 흐름이 지난 대구전에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울산도 그러니까 공격수 5명, 그러니까 풀백 2명까지 더해 3톱에 5명을 놓고 여기 풀어내고 싶어하는 팀인데, 근데 이게 지금 5대5로 숫자 싸움을 맞춰지고 그 1대1에서 뭔가 흔들리지 않으면
이 공격이 둔화된다는 걸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경기에 보면은 이제 김태환 선수가 없었잖아요. 김태환 선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측면에서 공격이 좀 더 잘 안 풀리는 감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오른쪽에서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중앙에선 더 답답해지고, 그러다가 끊어져서 역습 나오는데 역습에선 또 제어가 안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 것 같은데, 오늘도 전반까지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서 이제 흐름이 바뀐 거는 오세훈 선수의 결국 골이었죠. 그래서 울산도 잘했던 거는 뭐냐면, 그렇게 압박 당하는 와중에도 본인들 할 거는 계속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계속 만들어가고 계속 공 돌려가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이제 요 빌드업 체계인데,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 홍명구 감독님은 수비형 미드필더 2명을 두는 게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가 뭐 이렇게 뭐 이게 좋다 저렇게 좋다 막 전술이 뭐 이게 막 답이 있습니다, 이게 뭐 틀립니다, 이렇게 말씀은 제가 잘 안 드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것도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또 되게 저는 또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가끔 너무 이렇게 밀고 올라간 상황이라서 이렇게 배치가 되잖아요. 보통 이렇게 배치가 많이 되는데, 가끔은 이렇게 2명만 남겨두면, 투톱이면 이 투톱 잡기 위해서 이게 4명 꼭 남아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4명을 2명이 대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해놔도 되지 않나? 여기 그냥 이렇게 다 올려버려가지고 이렇게 해놔도, 물론 뭐 이렇게 돼야 되겠지만,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숫자 이렇게 맞춰주면 이 2명 3명 제어하고, 뭐 여기 오는 거는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숫자 싸움이 되면서도 공격 숫자 늘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박용우랑 원두재 선수가 같이 나오면서 이게 좀 나름대로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해놔서, 물론 압박을 매번 그러니까 압박을 안 당한 건 아닌데, 워낙 포항 선수들이 많이 뛰어가지고 쥐가 막 70분 60분 때부터 나더라고요. 많이 뛰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좋았던 게 뭐냐면, 이 2명이 어떻게 보면은 스타일이 좀 겹치죠. 약간 그 전통적인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고, 높이도 있고 기술도 좀 있고, 그다음에 힘도 좀 있고, 그다음에 그 어떤 공격에 막 위로 박스 투 박스처럼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유형들이 아니라, 뒤에 딱 지키고 있으면서 좌우로 쫙쫙 쬐주는 패스들 잘하고, 그런 어떤 중심을 잡는 수비형 미드필더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원두재 선수가 거의 그 울산의 그 선수층이 두껍긴 하지만 이런 유형은 한 명이었는데, 박용호 선수랑 같이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그냥 변형 3백 있잖아요. 라볼피아나라고 해서 이 뒤로 빠지는 거, 이게 이렇게 빠져버리고, 그냥 이동경 선수는 막 맘대로 막 움직이고 이렇게 바꿔버리더라고요. 다이아몬드, 후방이 다이아몬드 모양이 되니까,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볼 줄 때가 많아요. 여기 이렇게 이 선수만 해도 이렇게 3군데 갈 수 있죠. 그리고 포항이 또 압박을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여기가 공을 딱 잡았어요. 공 딱 잡으면 포항 이승무 선수가 압박을 그냥 공 잡았다고 에라 모르겠다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통 이걸 방향 제한을 하면서 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U자 같이 이렇게 들어가요. 오늘도 몇 번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왜 들어가냐면, 여기 가면서 이쪽을 압박은 하면서 동시에 이쪽으로 패스길을 나가는 걸 자르겠다는 거거든요. 이 선수를 제어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될 때는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압박 들어오는데, 그러면 여기서 또 좋은 게 뭐냐면, 이 선수도 예를 들어가지고 이쪽에 패스를 줬다, 압박이 들어오니까 패스 줬어요. 그러면 줄 수 있는 데가 여기 앞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때로 여기가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이렇게 패스 주는 것도 나가더라고요. 박용우 선수가 몇 번 하는 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게 후방에서 압박 대처에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위치 바꾸는 것도 좋은 게, 이게 정해져 있으면은 그냥 따라갈 수가 있는데, 여기 어떤 때는 박용우가 남아있고 원두재가 내려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원두재 선수가 남아있고 박용우가 내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위치를 바꿔가고 자연스럽게 측면으로 풀어 나오면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하면서 역습 제어할 준비를 하고, 이런 것들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것도 이제 그냥 뒤만 이렇게 해서 공 돌리면은, 아우 뒤에서 공 돌려서 뭐해, 이렇게 말하겠는데, 결국에는 설령우 선수나 김태현 선수가 올라갈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것이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면서 뒤를 4명이 짜는 거기 때문에, 역시 울산은 이게 뭐 플랜 A가 돼야 되고 막 꼭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닌데, 어찌됐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 내에서 새로 들어온 선수들을 또 녹여내면서 조금의 베리에이션들을 주고 있다 하는 점에서, 지금 역시 울산이 굉장히 안정적인 팀 컬러를 가지고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좀 두서없게 가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그 오세훈 선수 골은 사실은 누가 봐도 골키퍼 실수였죠. 강현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무게감이라고 해야 될까, 그 비중이 굉장히 컸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고, 또한 역으로 말해서 울산 팬들이나 울산 측에서 조용희 선수한테 주는 연봉이 아깝지 않았을 이유가 그런 데서 가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골키퍼는 잘해도 잘 티가 안 나는 포지션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 먹으면 왠지 다 못해서 먹은 것 같고, 막 예전에 저기 올림픽 때도 막 송범근 선수 6골 먹었다가 막 뭐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 그건 먹을만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막지 못할 때 이제 많이 부담이 더 오기 마련인데, 결국에는 오늘은 막아줬어야 될 만한 것들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데뷔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떨렸겠죠. 네.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조금 실수했던 게 문제가 됐던 것 같고, 두 번째 골 장면은 결국에는 울산스럽게 울산답게 만든 장면이었다고 생각해요. 결국에. 그래서 울산은 그 리드를 잡고, 아니 저기 0대 0일 때 리드를 잡기 전까지 포항이 이것저것 하려고 했던 걸 잘 제어했던 게, 결국 그게 이제 리드로 이어졌기 때문에 역시 울산은 그래도 단단한 팀이다,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울산 팬들이 바라시는 게 꼭 더 잘하고 막 골 막 5골씩 넣고 이래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포항이 만만치 않은 팀이었기 때문에 괜찮은 경기, 좋은 경기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포항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고 가면 될 것 같은데, 포항이 이렇게 그 3백 서고 나온 거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후반전에서도 비슷한 콘셉트로 나와서 결국에는 그 울산이 라이벌 팀인데 거기한테 밀려 나오거나 무슨 뭐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하거나 이러지 않은 거예요. 2골 준 다음에도 결국에 공격해서 결국에는 퇴장도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그 한 골도 만회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경기 마지막 중에, 중계 마지막 중을 보니까 그 포항 서포터석 쪽에서 내려오시던 팬들 한 두세 분이 계셨는데, 계단에서 그 마지막에 추가 시간 한 2분인가 3분째였는데 내려가시다가 집에 못 가고 계단에서 보시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기대감이 있잖아요. 포항 축구를 보면 기대감이 있잖아요. 지고 있지만, 야, 내가 나가고 나서 하나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 생각 때문에 원래 못 가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걸 보면 역시 포항이 멋진 축구를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조금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선수들이나 아니면 뭐 감독님이 좀 이렇게 하셨으면 어땠을까요? 이런 얘기 드리고 싶진 않고요. 좀 아쉬웠던 건 확실히 선수 구성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뭐 어차피 저랑 뭐 관계가 없는 분들이라 그렇지만 프론트가 좀 힘 좀 쓰셔야 되지 않을까요? 참 아쉬웠던 게 뭐냐면, 공격 패턴이 좀 너무 단순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선수들 가지고는 가장 하기에 괜찮은 전술이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이게 참 확률이 높은 공격 방법이냐, 절대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아니라는 게 뭐냐면, 지금 공격 방법이 대체로 이쪽 신진우 선수 쪽이 주로 많이 시작되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뒤로 넘겨주는 것들이 많아요. 그냥 단번에 이쪽으로 이렇게 쭉쭉. 그리고 포항도 나름대로 공을 굉장히 잘 돌리는 팀이기 때문에 압박 풀어 나오잖아요. 압박 풀어 나오면 원래 같았으면 옛날 팔로세비치, 일류첸코, 뭐 송민규, 뭐 팔라시오스 이렇게 있을 때 생각해 보면, 막 팔라시오스 막 밀고 들어갈 때 막 일류첸코 여기 같이 뛰어 들어가고, 막 팔로세비치 이제 컵백 노리고 반대편에서 막 들어와서 헤딩 따고 막 이런 게 엄청 많았는데, 최근 거를 보면 속도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 속도가 뭐 한 100km였으면 지금 한 70km 정도까지 나다가 이쪽 중앙에서 뭔가 마무리가 확실하게 안 되니까 이승무 선수 쪽에 들어갔다가 이게 다시 이렇게 좌우 측면으로 다시 나와서 여기서 다시 크로스하는 형태,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속도가 나와서 여기서 빡 해서 가서 여기서 땅 때리고 오는 게 아니라 이쯤까지 전진하다가 여기서 한번 꼭 브레이크가 걸리는 느낌. 아무래도 이게 공격수 출신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데서 또 저돌적으로 해야 되고, 또 힘이나 속도에서 압도적으로 좀 이어줘야 되고, 이런 면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미드필더 선수들이다 보니까 수비에선 강점이 확실히 있는데 이게 좀 약한 것 같고, 그래서 움직임은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디테일들, 패스 딱 저기 미드필더하고 패스 딱 그런 모션 취한다, 그럼 출발해가지고 딱 들어가는 그런 오프 더 볼의 움직임은 너무 좋은데, 거기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 지금 따라오는 울산 수비수들을 확 제압하기에는, 또 울산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의 이제 중앙 수비들이 워낙 억세니까, K리그 선수들이 거길 제압하기엔 사실 조금 힘든 면들이 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넘기는 패스들만 쓰면 사실은 좀 하실 수도 있는데, 왜냐면 넘긴 패스는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대신에 여기는 포항은 하나 더 덧붙이고 있는 게 전방 압박입니다. 그러니까 세컨드 볼 싸움. 하나 넘겼을 때 누구는 뛰고, 그 다음에 이제 세컨드 볼 싸움을 벌이면서 거기서 다시 탈취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굉장히 지금 가지고 있는 한정된 그 자원들에서는 굉장히 일리가 있는 전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공격수가 한 명 믿을 사람이 있었으면,
그다음에 이제 강상우 선수가 풀백을 하게 할 수 있게 좀 괜찮은 윙포드 한 명만 더 영입을 해줬으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김호남 선수나 김현성 선수가 영입이 되는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 못 뛰는 상황이니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고, 결국에는 이제 세트피스에서 득점을 했습니다. 포항은 참. 그래서 그 고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팀 밸런스나 수비적인 면을 생각하면, 그리고 경기 운영 전체를 보면 이승무 선수, 고영준 선수가 최전방에 나서 되게 잘해주고 있는 것도 맞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걸 정말 유감없이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필요한 건 사실은 압박 잘해주는 이승무보다 골 넣어줄 누군가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 상대편 수비수들을 제압해줄 만한 누군가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이게 있는 상태에서 이승무 선수를 변칙적으로 써가지고 한두 번 쓰는 거랑, 이걸 플랜 A로 놓고 그냥 쭉 가는 거랑은 느낌이 너무 다르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확실히 좀 선수단에서 확실히 아쉬움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 더비다운 경기였다고 생각해요. 조금 거친 면들 있었죠. 좀 어떻게 보면 충돌한 장면도 있고 뭐 싸움도 잠깐 붙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울산 팬들, 포항 팬들 서로 기분 나빠하셔도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서로한테 뭐 해악만 끼치지 않았다 그러면 원래 그게 더비 아닙니까? 좀 기분 나쁘고, 저 오세훈 저거 말이야, 나이도 어린 게 말이야, 감히 형한테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울산 팬들은 하여튼 저 나이 먹고 말이야, 저 나이 먹었다 그 벼슬이야 이러면서 싸우고 하는 게 또 재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거칠어지지만 않는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뭔가 일만 벌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좋았다고 저는 제3자로서는 보기 좋았어요. 그렇게 좀 약간 흥분하고 뭐 기분 나빠하면서 보는 게 원래 축구 아닙니까? 저 자식 저거 다음에는 저거 우리 선수들이 그냥 발라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감정이 섞여야 되니까 정말, 그래서 흥미로운 경기였고, 그다음에 후반 중반에 제가 보기에는 참 이런 의도를 제가 참 읽어낸다는 게 참 송구스러운 일이긴 한데, 지도자들한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느 정도는 포기했던 것 같아요. 경기를 뒤집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면 좀 김경호님한테 너무 신뢰가 되는 건지 모르겠죠. 근데 이제 아예 포기한 건 아닌 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핵심을 뺐어요. 신진우 선수는 저는 지금 포항에서 완벽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뺐잖아요. 그리고 팔라시오스도 조금 빨리 뺀 느낌이, 원래 좀 자주 빼긴 하지만 좀 빨리 뺀 느낌이고, 그 다음에 하여튼 몇몇 선수들을 뺐잖아요. 박승욱 선수도 뺐고. 근데 제가 느낀 생각은 뭐냐면, 이게 지금 안정적으로 운영해가지고는 될 상황이 아닌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이미 두 골 지고 있었고, 뭔가 흐름도 울산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개싸움을 걸 때가 된 거죠. 60분이지만 어찌됐든 홈에서 대충 하고 막 그냥 지친 선수들 데리고 막 공 잘 차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냥 맴돌다가 돌아오는 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럼 뭘 해야 되냐? 들어가서 부실 수 있는 사람들을 부셔 넣어야 되는데, 그러려 그러면 많이 뛸 수 있는 애들이 들어가는 게 맞다 이거죠. 제 생각에는.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다 그러면 아무래도 다음 경기에서 승리를 따내는 게 포항한테는 조금 더 실리적인 일이잖아요. 이미 2대0이 돼 있는 상황에서 울산을 상대로 역전승을 하시오라는 그런 어떤 과제보다는, 다음 경기 90분인데 거기서 승리하시오라고 한다 그러면 뭐 신진우 선수가 확실히 덜 지친 게 좋겠죠. 제 생각이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그 두 가지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이런 어떤 젊은, 그러니까 생생한 선수들을 많이 넣고, 김윤성 선수 들어가서 굉장히 저돌적으로 잘하더라고요. 아니 평소에는 그냥 뭐 약간 수비적으로도 잘하고 그냥 무난하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늘 막 공격할 때 보니까 장난 아니던데요. 막 어떤 그런 저돌성이,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걸 하면서 결국에는 울산을 강황시키고 주도권을 잡아오고 한 골 넣었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 원주재 선수 그 한 장면도 결국에는 포항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싸워야 될 장면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는, 저는 결국 포항이 싸움을 잘 걸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이제 어느 지도자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판 짜고 그림 그리고 이런 거는 60분까지, 한 70분까지지 그 다음에는 개싸움이다. 지고 있는데 지금 뭐 전술이 어딨냐, 수비가 흔들리고 그런 거 어딨냐, 수비 한 명 빼고 공격 넣어서 빨리 골 넣어야지. 그냥 지지부진하게 뭐 한 골 차면 모르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 두 골 벌어졌으면 지금은 한두 골 더 먹더라도 가가지고 골 넣을 생각을 하는,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저한테. 그 얘기가 참 공감 가는 경기여서, 그래서 더 마무리가 재밌었던 것 같고, 어떤 포항의 그 포항 스틸러스의 약간 로망이 느껴진 어떤, 이건 맞나요? 로망이란 말? 로맨스? 그런 게 좀 느껴진 한 판이었다는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이긴 울산도 저력을 보여줬고, 멋진 경기였다, 이렇게 좀 총평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제가 이제 지금은 뭐 앞에 뭐 라이브를 안 하니까 앞에 뭐 채팅을 많이 안 눌러주시긴 하는데, 제가 라이브를 해보면은 그 경기 직후에 라이브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거 많이 물어보셨어요. 심판 판정 어떻게 생각하냐,
오늘 제가 보기에는 하나 있었거든요. 그 제 생각인데 저는 원두재 선수는 퇴장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고면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고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야 이게 다이렉트 퇴장 아니었나요? 야 이게 다이렉트 퇴장 나올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게 공을 안 보고 그렇게 들어갔다면 무조건 태클이 저 퇴장이죠. 근데 사실 공을 보고 들어가서 공도 터치를 했잖아요. 좀 위험하긴 했어요 사실. 왜냐면 그 의도가 위험했다는 건 아닌데, 강상우 선수 왼쪽 다리가 깔리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다리에 다리가 깔리는 장면이 나오니까 위험한 장면인 건 알겠어요. 근데 글쎄요, 이거 퇴장 줘야 될까요? 그 정도로. 왜냐면 그 강상우 선수가 또 몸싸움을 지기 싫으니까 같이 몸을 넣다 보니까 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참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저 같으면은 나 안 줬을 장면인데 참.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그래서 VAR 본다 그래서 강상우 선수가 팔꿈치가 좀 올라왔었거든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것도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니 누가 나의 등 뒤로 들어와가지고 내 몸이 앞으로 나오려 그러면 당연히 축구는 당연히 팔 써야죠. 팔 안 쓰면 그거는 무슨 뭐라고 해야 될까요? 축구가 아니죠. 그거는 축구는 팔 엄청 많이 쓰는데 팔을 당연히 써야지. 그걸 휘두르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팔로 막거나 이렇게 올라오는 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강상우가 이 원두재를 팔꿈치로 쳤다는 얘기인가? 뭐야? 그리고 뭐 밟았나? 강상우 밟았나?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원두재 선수 퇴장 나와가지고 뜨악했어요 저는 사실은. 그런데 뭐 심판들이 보는 눈은 다른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K리그에 있는 심판들은 사실 좀 종잡기 어려운 면이 좀 있죠. 네. 그러니까 불운했다 이렇게 항상 보고 넘어가야 되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어찌됐든 오늘은 저도 이제 명절이라 가지고 축구를 다 보긴 봤습니다. 광주 전북도 봤고 수원 강원도 봤는데, 리뷰를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경기들이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왕이면은 제일 재밌었던 경기를 하려고 이 경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이제 아마 경기가 있을 텐데, 제가 이제 보기에 재밌는 경기들이 있으면 보고서 조금 이제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굳이 안 정해놓고 내일 상황 봐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서울 경기가 좀 관심이 가긴 하네요. 네, 어쨌든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명절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